이동의 촉 시간입니다. 화요일 촉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박가영입니다. 네,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? 네, 오늘은 뭐 인사 안 해주시나요? 뭐 할 거 있어요? 할 말 있어요? 그래도 일주일 만에 뵙는데. 예, 오늘 머리를 안 감고 오셨다고. 네. 또 이런 얘기를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. 예. 빠르게 주제로 넘어가 예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, 지난주에 저희 만났을 때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누리는 거다. 지지율 격차 일시적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. 일시적인 건가 싶더라고요. 어제 조사를 보니까. 이번 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일시적인 게 아닐 수가 있죠. 그러니까는 뭐 컨벤션 효과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보수 가표집, 그러니까 진보층이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이게 계속 굳어지면 이번 주 좁혀지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가면 이게 한동안은 계속 갈 수 있겠다. 아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 거고. 예. 이따가 우리가 장경태 의원과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역시 지금 선대위 또 지도부를 비판했거든요. 네. 잘 안 움직인다.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선대위원회도 중진들 뭐 자리 하나 맞는 식으로 그리고 경선에서 치열하게 붙었던 사람들 자리 하나 주는 식으로 예. 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예. 예를 들면은 공보단장 박강원 의원 이번에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회에서 공보단장 맡았죠. 박강원 공보단장 마지막 SNS가 10월 14일 올린 거예요. 거의 한 달도 넘었네요. 예. 그러면. 필연 캠프 해단식. 그게 마지막입니다. 그 전에는 하루에 이낙연 캠프 시절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렸거든요. 근데 공보단장이 지금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일하게끔 만들어라.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제대로 선대위가 돌아가지 않는다.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수는 신나서 응답하고 진보는 응답하지 않는다. 그럼 이 주주율은 한동안 간다. 그러면 굳어진다. 그러면 폐색이 짙어진다.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예.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. 민주당으로서는. 근데 이게 선대위가 아무래도 워낙 메머드급으로 꾸려졌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어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선대위를 꾸린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상황이거든요. 예?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그 후보가 또 당대표가 결단을 해야겠죠. 지금의 선대위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꾸리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이렇게 나눠주기식 뭐 3선 4선 됐으니까 자리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의 지지율을 좁히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.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외부 인사 영입도 가능하고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. 외부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? 참신한 외부 인사, 예.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외부 인사 예. 그런 사람 없어요. 있으면 다 데려다 썼죠. 아. 그런 사람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뭐 김병준이나 김종인이나 이걸로 뭐 다투고 논란이 있겠습니까? 다 데려가지? 없어요 그런 사람. 그러다 보니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하면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를 데려오자. 모셔오자. 뭐 예. 그런 얘기가 민주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새 얼굴 찾기가 쉽지가 쉽지 않은 않습니다. 것 같네요. 예. 어쨌든 이제 지지율 격차도 있고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 선대위에서 20여 분간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. 이게 확실히 뭐 차별화를 이제는 두겠다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. 아니요, 뭐 저는 차별화까지는 볼 수가 없다. 다만 네. 그러면은 지금 진보층, 중도층이 왜 결집하지 못하느냐, 혹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느냐. 그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효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.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말이 의석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잘못한다고 늘 얘기했거든요. 네. 그래? 그러면 대통령도 한번 해봐. 지방 권력도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. 의회 권력도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. 그럼 뭘 했습니까 도대체?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갔는데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그렇게 몰아줘도 나한테 내 삶이 바뀌거나 이런 게 없네?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시끄럽든 어쨌든 싸우든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정치하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하나로 결집하기 어려운 상태다.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런 걸 비판하는 거죠. 좀 제대로 좀 하자. 예를 들면 지금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. 네.
이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. 아니 180석 갖고 있고 뭐 정부 여당이고 후보가 하자는데 자기가 책임진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가 뭐 사이다 같은 모습 그리고 정면 돌파 이런 건데 오히려 정식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돼서 그런 모습 잘 안 보이잖아요. 말 조심하고 말 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수하고 그래서 아마 작심해서 이런 비판을 했다.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. 중도층을 뭐 땡기는 것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노력이었다 보여집니다. 네, 중도 확장이라는 해석도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기존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의도다. 지지층을 결집해야 중도를 확장할 거 아닙니까? 예. 지지층 결집 안 되는데 확장을 어떻게 해요? 일단 모으고 난 뒤에 예. 넓혀 나가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후보가 PK 방문해서 연속으로 2번이나 나 요즘 힘들다. 언론이 너무 기울어졌다. 예. 내 얘기는 비틀고 상대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뭐 칭찬한다 그 얘기했잖아요. 그것도 역시 지지층 결집의 하나입니다. 하나로 돼서 싸우자 뭐 이런 거거든요. 예. 네, 그런 효과를 노렸던 거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만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도 가짜 보도가 좀 상당했었거든요. 예. 근데 캠프 대응도 일단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오늘 또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SNS로 올렸더라고요. 이게 당 차원에서 좀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안 되죠. 안 되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낙상 사고 일어났을 때 가짜 뉴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. 근데 그럴 때 빨리 당에서 나와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몇 시간 그냥 내버려뒀거든요. 그러니까 SNS 특성상 굉장히 삽시간에 퍼져버렸습니다. 예. 거기다가 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잖아요. 대권 후보가 아내를 폭행했대. 얼마나 퍼뜨리기 좋습니까? 그거 막 퍼져나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낙상 사고 일어나고 왜 곧바로 당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냐. 이것도 선제적으로 대응 못한 거고 이번에 역시 뭐 김혜경 여사라고 온 몸을 검정 옷으로 가리고 마스크도 큰 거 쓰고 뭐 선글라스 쓰고 선글라스 끼고 김혜경 아니라는 거잖아요. 수행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것도 결국은 즉각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후보 본인이 답답하니까 자신의 SNS 올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사실 후보는 시민들 만나고 정책 이야기하고 상대 후보하고의 논쟁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매달리면 어떡합니까? 이런 거는 캠프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이 김혜경 씨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이 보도 과정에서 차량이 예. 뭐 넉 대나 동원되고 기자들도 5명이나 붙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포인트는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김혜경이 아니냐 오보다 아니다 이것만 갔는데 사실 대통령의 가족이고 또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고 후보가 정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등장해야 됩니다. 예. 후보 부인도 표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언론이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까지 뻗치기 하고 거기다가 차량 4대에 기자 5명이 동원돼서 추격전을 벌이고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.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 혹은 이재명 후보 입장으로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한테도 그럼 이렇게 하느냐?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 집 앞에 가서 왜 뻗치기 안 하느냐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네.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어쨌든 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 본인은 언론이 기울어져서 상대 후보를 편든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하면 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거 언론도 이게 무슨 범죄인 뭐 추적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이게 좀 제대로 적법 절차를 밟든가 그런 취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게 뭐 외국의 파파라치랑 다를 게 없잖아요. 이렇게 되면. 예. 네. 네,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이야기들 짚어봤고요. 아니 게다가 네.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아내도 김혜경 씨가 지금 이번에 당한 가짜 뉴스 맡아도 당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이렇게 가짜 뉴스 유포하고 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선거 개입이니까 불법인 거잖아요. 한마디로. 그러니까 오히려 협력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뭐 지도부에서는 이재명이 평상시에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나. 이런 식의 워딩은 만일
그 김건희 씨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똑같이 하면 좋겠습니까?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할 수 거죠. 있죠. 예. 얼마나 그럼 자생활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소문이 나냐고.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도를 좀 지켜야 된다. 특히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국민의힘은 지금 사무총장 교체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니다. 확정됐으면 발표하지 왜 안 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이유가 권성동 의원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내정된 거 아니었나요? 근데 어제 속보 다 뜨던데요? 윤 후보는 본인은 이제 아니다.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될 것 같은데요? 아, 그런가요?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.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겁니까? 기싸움보다도 일단은 그 교체 과정, 사무총장의 교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당에 살림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하겠죠. 예, 돈만 지니까 아무래도. 그렇죠. 예. 그러면 그 전 사무총장을 임명한 당 대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. 양해를 구해야죠.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입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럼 나 사임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. 네. 그래서 어제 불쾌감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? 모두 발언도 안 했고. 안 하고 백브리핑도 안 하고. 예.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났단 말이에요.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권성동으로 사무총장을 교체한다라는 뉴스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너무 본인 중심으로 당을 꾸리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나 지적이 있을까봐 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 된다고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일 수도 있었어요. 네.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무총장을 한다? 그러면은 당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당 자산만 관리할 건지 아니면 대선에도 총무부장 또 이런 직책이 있는데 네. 겸직하는 건지 이 후보 비서실장 똑 하고 겸직하는 건지 이게 전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.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 보면 권성동 의원을 상당히 아낀다. 네. 예. 내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생각하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일 정권을 줘서 데리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만은 치지 마라 라는 신호일 수도 있죠. 내가 비서실장도 시키고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.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 예. 뭐 아직 후보 본인 입으로 정해진 게 아니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권성동 의원이 만일 아니더라도 이 사무총장이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사무총장은.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양보를 하고 좀 그래도 이해를 한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럴 수밖에 없죠. 예. 민주당하고 달라요. 민주당은 투톱 체제고 네. 당대표와 후보가 국민의힘은 원톱 체제니까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양해를 구한다든가 어떤 그런 스탠스는 취해야 된다. 마음 안 상하게끔. 네,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보지는 않는다. 아니 어떤 집단이나 어떤 정파나 권력을 앞에 놓고 권력을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싸우고 할 뿐이지.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모셔오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원래는 내일 원톱 선대위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것도 윤 후보가 내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저도 방금 기사는 또 내일쯤 회동한다 3인이 예. 뭐 또 이런 게 있었던데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.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재명한테 뒤진다거나 예.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뒤진다. 예. 그러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김종인한테 달려갔을 겁니다.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. 그러면 예. 정권 그 이상도 주겠다.
같이 하자. 그러나 지금 너무 높거든요, 지지율이. 너무 높으니까 캠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, 특히 중진 의원들, 김종인이 정권을 받고 들어오면은 나는 이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거든. 네. 그러면 어떻습니까? 후보한테 아니 김 전 비대위원장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? 그럴 것 같습니다. 저라면. 저도 아무래도. 그러다 보니까 예. 그래서 지금 삐걱대고 있는 거예요. 삐걱대고 있고 김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도 어렵잖아요. 그렇죠. 홍준표 의원도 캠프 안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.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하면 안철수 대표하고도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홍준표 의원도 뭐 삼고철야 등등 안 되면 십고철이라도 데리고 온다. 근데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그게 다 무산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더 유리한 쪽은 뭔가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고민을 할 테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테고. 네.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없더라도 2030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테고. 네. 아니면 동상삼몽이다.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정권을 달라 그랬던 건 아니다.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. 네. 그게 정권 달라는 거지 뭐겠습니까? 지금 보면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랑 약간 투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총괄로 가고 상임으로 가고 이런 안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거든요. 그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못 받아들일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까지 이랬던 스타일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나 본인이 정권을 쥐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. 예. 그것도 못 받아들일 거예요.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어쨌든 킹메이커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또 강하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너무 정권을 주장하면 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율도 후보 지지율 높은데 너무 정권 주장하면 진짜 내가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고민도 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뉘앙스가 동상삼몽이다. 그러면은 좀 어떻게 마지막으로 짧게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이 될까?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. 어느 수준에서 맞춰질까? 저는 뭐 결국은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리라고 봅니다. 합류하리라고 보는데 합류하고 나서도 잡음은 있을 것이다. 불협화음 계속해서 네. 시끄러울 것이다.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등판을 하게 된다면 앞서 나온 얘기. 민주당도 대항마로 이해찬 상임고문 모셔와야 된다.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. 한 명 더 이름 떠오를 거예요. 누구죠? 양정철 씨라고. 아. 양정철 이름도 떠오를 겁니다. 예. 구원투수로 등판시켜야 된다. 게다가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한 번씩 신세 지는 사람들이거든요. 네. 그런저런 이유로 두 사람 이름은 당분간 더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재밌게 이동의 촉 이야기해봤습니다. 오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